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이 과목 5강이고요. 오늘은 저가전 종합위험에 드디어 보험금에 대해서 배우게 되네요. 먼저 저가전에 지급하는 차가 감소 보험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전 종합위험에는 보험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가전에 주는 차가 감소, 차가가 감소돼서 주는 차가 감소 보험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 종료 이후에 주는 과실 손해보험금이 있습니다. 자, 먼저 차가 보험금, 저가전 종합위험 보험금을 배우기 전에 기본적인 개념 정리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년 착가수, 우리가 종합가수를 배울 때 1과목에서 평년 수확량이라고 배웠죠.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평년 착가수라고 이야기하고요. 보통 종합가수에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할 때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었어요. 그죠? 그때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였습니다. 저가전 종합위험 같은 경우는 물론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 되겠죠. 그때 그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가수의 100%가 되는 겁니다. 그 평년 착가수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가입가수원의 5개년의 평년 착가수를 가지고 평년 착가수고요. 우리가 그 평년 착가수 구하는 거 배웠죠. 그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그죠? 곱하기 d분의 c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A, B, C, D 다 나오는 게 저가전 종합위험이 있었고 또 A, B, C, D 나오는 평년 수확량 구하는 거는 벼도 있었어요. 물론 C와 D의 내용은 다릅니다. 그죠? 저가 착가수의 평균이더라. 자, 가입 착가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평년 착가수의 100%를 해서 가입하더라. 종합가수 같은 경우는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지만 저가전 종합위험만 유일하게 지금 100%를 그대로 가입입니다. 평년 착가수의 100%. 그다음에 저가 오착가수라는 것은 우리 저가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항상 그 기준점이 저가라고 했죠. 저가가 뭐였나요?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가시만 남기고 나머지는 따버린 것이 저가였어요. 그죠? 그 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가를 하기 전은 저가 종료 이전이라고 부르고요. 저가를 기준으로 이후는 저가 종료 이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를 하고 난 다음에 가수원에 있는 달려있는 착가수를 세는 것을 저가 후 착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준 착가수라는 것은 뭐냐? 우리 가수원이 기준이 되는 거겠죠. 우리 뭐든지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기준에서 더해지면 감소가 될 거고 빼지면 그죠? 더해지면 뭐 증가가 되겠죠. 그것처럼 PAU를 산정할 때 우리 가수원의 기준이 되는 과실수다. 착가수라는 게 기준 착가수예요. 그죠? 그럼 그 기준 착가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기준 착가수라는 것은 사고가 있는 경우와 사고가 없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만일에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 저가 후 착가수에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원래는 이것만큼 있었는데 요거만큼 감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만큼이 남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저가 후 착가수에 착가 감소 가실수 인정된 착가 감소 가실수를 더해줘야만 기준 착가수가 되고요.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저가 후 착가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평년 착가수가 이것만큼 있었는데 사고가 없었어요. 저가 후 착가수가 적게 나왔어요. 그래도 이게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사고가 없었는데도 이 평년 착가수보다 저가 착가수가 적게 나왔다고 하면 이 부분만큼에 대해서 보험금액 감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험 가입 금액 감액 배웠었죠. 1과목에서 그죠? 자, 평년 착가수가 여기만큼 있는데 저가 착가수가 평년 착가수보다 많이 나왔다. 사고가 없는 경우에 그러면 요 부분 많은 이 부분이 저가 후 착가수 이게 기준 착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요 평년 착가수가 이거만큼 있었는데 저가 후 착가수가 요거만큼 있고 요거만큼이 착가가 감소된 착가 감소 가실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준 착가수를 구하게 됩니다.
자, 기준 착과수 1과목에서 배웠습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종료 전에 사고가 있었느냐, 저가 종료 전에 사고가 없었냐에 따라 나눠지고요. 사고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 착과수는 저가 후 착과수가 됩니다. 평년보다 클 경우에도 저가 착과수가 되고, 평년보다 작을 경우에도 저가 착과수가 되고, 작은 경우에는 이것만큼이 보험 가입 금액 감액이 되는 겁니다. 저가 종료 전에 사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가 착과수에 얼마나 착가가 감소되었느냐, 인정된 착가 감소 가실수만큼 더해줍니다. 자, 평년 수확량이 이것만큼 있었는데 저가 착과수가 이것만큼 없었다고 한다면,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요것만큼 부분은 감소된 부분이다. 이것을 착가 감소 가실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서 기준 착과수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기준 착과수는 어디에 쓰이냐면, 저희가 착가 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자기 부담 감수량을 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 기준 착과수에 이제 항상 수에다가 그 가입 가중을 곱하면 양이 되죠. 기준 착과수 곱하기 가입 가중을 해주면은 기준 수확량이 되겠죠.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은 다 달라요, 가수마다. 그죠? 비율을 곱해주면 이게 자기 부담 감수량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수원의 가장 기준이 되는 과실 착과수에다가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한 겁니다. 자, 저가전 종합위험의 보험금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가 종료 이전에 주는 보험금, 그 다음에 저가 종료 이후에 주는 보험금. 자, 시기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전이냐 이후 이렇게 구별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구별을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착가 감소 보험금은 어떨 때 주느냐, 지급 조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자, 착가 감소 보험금의 보험금 산식은 우리가 앞에 글자만 따서 1과목에서 배웠습니다. 착, 미, 자, 가, 작년까지는 80% 해서 착미, 자가 8 이렇게 외웠어요. 자, 약간이 변경된 약간 그대로 가져와서 변경된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50에서 7%, 70%도 변경이 될 거고요. 자, 70%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연속 3년간 가입 가수원으로서 3년간 저가전 사고로 보험금 한 번도 지급 안 된 가수원이에요. 그야말로 사고 안 나가지고 그 보험 완타간 가수원이 들기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죠? 대보험금은 50% 조건이 된다는 게 되겠죠. 농협부 선보에서 착가 감소 보험금에 대한 손해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퍼센트가 내려간 것 같아요. 조정이 된 거죠. 착, 미, 자가 5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착은 착가 감소량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평년 착가에서 1과목에서 배우기는 그렇게 배웠죠. 이 과목은 조금 달라집니다. 착가 감소량이라 하는 것은 1과목에서 평년 착가량에서 저가 후 착가량을 뺀 게 됐어요. 그죠? 미보상 감소량은 그 중에 감소된 것 중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감소가 된 거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곱한 게 되겠고요. 자기부담 감소량이 방금 설명했던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장미 자가하고 되고, 이 문제의 산식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이 착가 감소량이라는 것은 뒤에 있는 자기부담 감소량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착가 감소량이 더 커야만 보험금이 나오겠죠. 착가 감소가 자기부담 감소량보다 작다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급 조건은 저가 종료 이전에 착가 감소량이 자기부담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착가 감소 보험금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과실손해 보험금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래도 과실손해 보험금이 어떤 건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저가 종료 이후 저가를 하고 난 뒤부터 우리는 그것을 과실이라 부른다고 했죠. 저가 종료 이전에는 그것을 과실이라 안 부르죠. 우리가 유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저가 종료 이후에는 과실손해 보험금을 주게 되고요. 그 보험금은 자, 보험금 산식이 저가 종료 이후에 얼마나 사고 어떤 재해들이 있어서 그 재해 때마다 전부 다 감소된 걸 다 합치는 거예요. 그 누적 감수량에다가 저가 종료 이후의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물론 1차 때 자기부담 감수량을 뺐다면 2차 때 안 빼겠지만 만일에 착가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안 돼서 안 뺐다면 자기부담 감수량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에 여기는 100% 그대로 줍니다. 50, 70% 아니에요. 그래서 가입 가격만큼 주더라. 그럼 여기 또 할 수 있죠. 이 누적 감수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보다는 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작으면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래서 지급 조건은 저가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량이 자기 부담 감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더라 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그 저가전 요 가수 판매하는 이제 그 실무의 판매글을 봤는데 작년에는 이게 가입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어요. 70%형 해서 3년간의 저가전 보험금이 한 번도 지급되지 않은 과손, 이게 너무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올해 판매하는 상품에서는 이 조건이 조금 완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3년간 저가전 보험금이 없는 과손이 아니고 3년간 손해율이 100% 이하인 과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에 약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을까. 계정업 방에 넣으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이대로 나왔는지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작년 20년 약관 기준에 따라서 지금 이대로 지금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저가전에 주는 착가 감소 보험금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착가 감소 보험금은 착가 감소량에 미보상 감수량에 그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을 뺀 것에 가입 가격 곱하기 50에서 70% 착미 자가 5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착가 감소량이라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저가 종료 이전에 대한 보험금이기 때문에 저가 종료 이전에 대한 착가 감소량입니다. 자, 1과목에서 배울 때는 평년 착가량 마이너스 저가 후 착가량 해서 배웠었어요. 가장 기본은 그겁니다. 자, 미보상 감수량은 보상하지 않는 제외로 감소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피해는 어떤 게 있느냐? 계약 당시에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든지 병충해로 인한 피해,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으로 어디에서 제외한다고요? 감수량에서 제외한다고요. 자, 감수량에서 제외하다. 실제로 감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한 제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미보상 감수량은 이 가로넣기로 요걸 묻는 것과 이것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해서 5회 때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기부담 감수량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한 것이고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이더라 라고 앞에 설명을 했었어요.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저가전 종합위에서는 착가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준 착가량이라는 개념과 같은 거겠죠. 그죠? 자, 가입 가격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입니다. 한 가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라 할지라도 품종과 관계없이 동일하고요. 저가전 종합위험 같은 경우는 평균 가중도 똑같이 줍니다. 보험 가입할 때 예를 들어서 사과면 안에 정말 품종이 많잖아요. 홍로도 있고 후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홍로하고 후지는 각각 가입 가중이 다릅니다. 가중이 다르지만 가입할 때 처음에 가중은 평균 가중을 쓴다는 거. 저가전 종합위험만 그렇고요. 나중에 종합위험 가수에 가면 각각 따로 산출을 하는데 저가전 종합위험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 가중이. 자, 착가 감소 보험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네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 저가전 종합위험 보험금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다음에 육아 타박률 조사, 낙엽률 조사, 나무 피해, 고사나무 조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저가전 종합에서 재해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가전 저가 전에는 우리가 종합으로 보상하더라. 이 말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다 보상하더라고 해서 제가 이름이 저가전 종합위험보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가전에는 들 수 있는 보장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으로 들 수 있는 보험이 있고요. 저희 특약 배웠었어요. 그죠?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이라고 해서 태풍 강보 한 군데 묶어서 하나,
태우집, 지진, 화재라고 해서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5종 한정에 대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럼 저가 후는 어떻게 나눠지느냐? 태우집, 지진, 화재에 뭐가 플러스가 있었어요? 일소와 그다음에 가을 동상해가 있었어요. 그죠? 일소를 부부장할 수도 있고 가을 동상해를 부부장할 수도 있고 둘 다 부부장할 수 있고 둘 다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소도 부부장을 하고 가을 동상해도 부부장을 하면 남는 게 뭐예요? 5종이 남아요. 태우집, 지진할 똑같이 남아요. 그러면 이거 특정 위험 5종 한정 위험 보장하고 이 5종 보장 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가 전에는 이 특정한 위험 5종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 한정된 그 5가지 보장만 보장해주자 특정 위험 5종 한정이라고 따로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저가 이후에는 그냥 특정 위험입니다. 특정 위험으로 보장을 한다고 해서 특정 위험 5종인 겁니다. 특정 위험 5종이고 특정 위험 5종 한정하고 개념은 다릅니다. 저가 전에 우리가 태우집 지진 화재의 개념과 저가 이후에 태우집 지진 화재 재해의 개념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풍 강풍은 강한 바람과 비였잖아요. 그죠? 저가 종 전에는 강한 바람과 그냥 비예요. 그죠? 그렇지만 저가 종료 이후에는 특정 위험으로 바뀌어서 최대 순간 풍속이 14m/s 이상의 바람 이라고 한정 지어진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집중호우도 많은 양의 그죠? 평균 강우량 이상의 많은 양의 비라고 한다면 저가 종료 이후 같은 경우는 12시간 강우량이 80mm 이상 강우량이다. 이렇게 특정된 위험을 딱 한정을 지어놨죠. 재해 정의를 그 재해 정의 때문에 특정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정된 오존 보장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착가 감소 보험금 창미 자가 50에서 70%.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여기서 착가 감소량, 미부상 감소량, 자기 부담 감소량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구해야 되겠죠. 구해야만 이 값이 나와서 보험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기 전에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저가 후 착가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우리 앞에 막 이거 여러 가지 현지 조사 방법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게 저가 후 착가수 조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제일 먼저 해야만 이 저가 후 착가수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감소가 얼마나 됐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저가 착가수도 물론 기준이 되는 평균 착가수에서 얼마나 감소가 되었느냐 요거 구분하기 위해서 저가 착가수 조사하는 거죠. 자, 그럼 저가 착가수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앞 시간에 저희 다 배웠었어요. 만일에 저가 착가수 조사를 어떻게 하더라? 라고 지금 질문하신다면 앞 강의 찾아서 들으시고 업방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저가 착가수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착가수의 합계, 품수 재배 방식별 착가수의 합계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품수 재배 방식별 표본 주수가 있어요. 우리 저가 착가 조사 했던 거, 현지 조사했던 거 순서 기억 떠올리시면 돼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실제 결과 주수를 파악하고, 그죠? 미보상, 고사, 기수학 있으면 기수학, 수학 불능 주수를 파악했어요. 그죠? 파악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걸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했어요. 그죠?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면 우리 가수원에 전체 표본 주수가 나와요. 그죠?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나면 다시 품수 재배 방식별로 표본주를 선정하게 되죠. 표본주를 선정하고 나면 표본주에다 리본을 부착하고 착가수 조사 개수를 세가지고 현지 조사서에도 입력을 하고 리본에도 기재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거 떠올리시면 이 산식이 어렵지 않고요. 만일에 산식을 정말 나는 잘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산식을 가지고 저가 후 착가수 조사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한다면 산식을 떠올려서 그걸 역으로 서술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품수재별 착가수 합계는 품수재별 표본 주수 분의 내 표본 주수 안에 전체 착가가 몇 개야 표본주 착가수 합계를 하면 요게 이제 요렇게 해야만 한 주당
요게 이제 한 주당 평년 착가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한 주당 평년 착가수가 나오니까 한 주에 그러면 한 표본지에 얼마나 달렸어?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소원의 조사 대상 주수가 우리가 표본이 되는 주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품수 재배 방식별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적과 후 착가수가 산출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착가 감소량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은 지금 뒤에 배우는 착가 감소량은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적과 전에 종합으로 들었을 때 대해서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적과 전에 종합으로 가입했느냐, 적과 전에 5종 한정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이 착가 감소량을 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분해서 배우는 거예요. 먼저 지금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종합으로 보험을 들었고 사고가 지금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큰 사고가 난 겁니다. 전체적인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자연재해. 좀 자연재해라고 한다면 뭐 냉해라든지 뭐 적과전은 이런 피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재해를 그러면 냉해라고 한정 한번 지어볼게요. 자, 그때는 착가 감소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가장 기준이 되는 게 평년 착가수죠. 평년 착가수에 적가를 하고 적가후 착가수 조사를 했어요. 적가후 착가수를 빼고 거기에다가 가입 항상 수에다가 그 가입 가중을 곱하면 양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가입 가중을 곱하면 착가 감소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미보상 감소량은 이게 감소가 된 양이니까 여기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착가 감소량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데 미보상 비율은 적과 전에 미보상 비율이 10%형이 있고 품종이 다르다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한 품종은 10%, 한 품종은 15%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 중에 큰 값, 맥스 큰 값 미보상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그다음에 미보상 주수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거 같은 경우는 감소된 양이지만 만일에 미보상 주수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몇 개가 얼마만큼 이제 더해서 미보상 감소량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가소원의 한 주당 평년 착가수를 가지고 가입 가중을 곱해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산출합니다. 그럼 이 한 주당 평년 착가수는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한 주에 우리 가수원이 한 주 평년의 평년 착가수를 알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전체의 가수원의 평년 착가수에다가 우리 가수원에 실제 얼마나 심어져 있어? 실제 결과 주수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한 주당 평년 착가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거 같은 경우는 품종이 하나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주 쉽죠. 그렇게 하나만 내준다면 진짜 감사하죠. 근데 품종이 여러 가지다. 품종이 여러 가지라고 했을 때는 달라집니다. 그때는 우리 과수원 전체의 평년 착가수에 역시나 품수 재배 방식별로 나눠집니다. 품수 재배 방식별 전체 표준량의 합계, 홍로면 홍로 플러스 후지면 후지 표준 수확량 합계 다 구합니다. 더해서 내가 구하는 게 지금 홍로라고 한다면 홍로의 표준 수확량 합계를 올려줍니다. 전체 평년 착가수 곱하기 품수제 표준 수확량 합계 나누기 품수제 전체 표준 수확량의 합계를 곱해주고 거기에다가 다시 평년 착가수 요거만큼 한 것이 이제 그 한 주당 평년 착가수가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전체 평년 착가수를 구한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가입 주수를 이거는 곱하기가 아니네요. 이렇게 나누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나누기를 해줘야만 여기에 한 주당 평년 착가수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전체 평년 착가수 곱하기 품수제 표준 수확량 합계에 품수제 전체 표준 수확량 합계 나누기 품수제에 우리 가소원의 가입 주수를 나눠주면 이 전체 양에다가 내 그 가소원 가입 주수를 나눠주게 되면 한 주당 평년 착가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결과 주수 나눠줬던 것과 같습니다. 지금 품수제로 나눠진 거예요. 여러 품종일 때.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수량입니다. 자기부담 감수량은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 비율이라고 했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가수,
그죠?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가중인데 그럼 기준 착가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은 사고가 있은 경우잖아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가와 착가수에 착가, 감소, 가실수를 더한 게 기준 착가수가 됩니다. 그죠? 요거 자체가 기준 착가수죠. 그래서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가중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되는 거고요. 만일에 지금 계속해서 양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여기 수로 다시 환산하는 게 어렵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가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을 한 거에다가 그죠? 더하기 착가 감소량을 한 거에다가 대괄호 이렇게 하죠.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자,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은 기준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이더라. 근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일 경우에는 지금 보세요. 기준 착가수에서 착가 감소 가실수를 더해준다는 것은 결국은 평년 수확량이 이것만큼 있는데 저가 착가수가 이것만큼 있는데 지금 착가된 감소량 요거만큼이잖아요. 그래서 기준 수확량이 저가 착가수 플러스 요거 착가 감소 가실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가 되냐면 기준 수확량이 지금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요 종합으로 들어가지고 자연재해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 평년 착가량 평년 착가수가 실은 기준 착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쉽게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적과 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로 인한 보장을 들었고 자연재해 그리고 전체 피해를 입었을 때는 자기부담 감수량은 그냥 평년 착가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을 해버리면 제일 빨리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방금은 제가 양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양으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텐데 그래도 먼저 이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풀이를 할 때는 양으로 지금처럼 착가 감소량, 미보상 감소량,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소량 양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요게 지금 우리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그죠? 업무방법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실현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수로 개수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가와 착가수 구하는 것은 같고요. 이 처음에 실수해놓은 게 계속 그대로 가져와서 똑같네요. 자, 맞나요? 자, 그 착가 감소 이제 양이 아니라 착가 감소 과실수 수로 하는 겁니다. 수는 그냥 가입 가중을 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가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가수 마이너스 저가 후 착가수가 되는 거고요. 미보상 감소 과실수는 착가 감소 가실수 여기에 착가 감소 가실수 위에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 맥스 값이 내려오고 자 미보상 주수의 한 주당 평년 착가수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자 한 주당 평년 착가수 구하는 건 한 품종일 때 여러 품종일 때 방법은 같습니다. 자기부담 감수 가실수 역시도 기준 착가수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저가 착가수 플러스 그 착가 감소 가실수 더해주는 거죠.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해서 자기부담 비율을 더하면 전부 다 수잖아요. 전부 다 수인데 착가 감소 보험금은 실은 착가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고 자기부담 감수량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수치만큼 계산한 거에다가 끝에 가입 가중만 곱하면 양이 되는 거잖아요, 실은. 그래서 착가 감소 가실수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 가실수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 가실수를 다 한 거에다가 가입 가중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요게 어느 부분이냐면 우리 지금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이 양을 수로 환산한 거죠. 수를 가지고 양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죠? 가입 가중을 곱하고 가입 가격의 50에서 100, 70% 이게 같아지는 겁니다. 이게 설명으로 하면 이렇게 조금 머릿속에 금방 그려지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풀이를 하면 오히려 쉽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착가 감소 보험금은 방금은 저희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으로 보험을 들어서 자연재해로 또는 화재 전체 조수의 전체 이런 식으로 전체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 대한 보험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저가 종료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으로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2종 5종 한종 태우집 지진 화재만 보험에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하고 언급했던 한 가지 더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으로 보험에 들었지만
전체적인 냉해 같은 전체적인 피해가 아니라 우리 이제 조수해 같은 경우는 새나 뭐 멧돼지 같은 것들이 와서 온 피해잖아요. 우리 가수원이 이렇게 있는데 멧돼지가 서너 마리가 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피해를 입혔어요. 진짜 몇 그루만. 근데 이 전체에 대해서 피해 감소된 거를 착각 감소라고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가수원에 옆에 논두렁을 틔우다가 요 가수원으로 번져갖고 요 끼퉁이 요것만 이제 피해를 입었어요. 전체 피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착각 감소량을 가지고 이 그 피해율을 산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부 피해만 났을 때 조수해나 화재 일부 피해가 왔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먼저 특정 위험 5종 한정 일대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지난 시간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배울 때 추가로 추가 조사하는 품목이 있었어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가 종료 이전에 특정 위험 한정 보장에 들었다고 한다면 추가 확인 조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육아 타박률 조사였습니다. 우박이 왔을 때. 그다음에 낙엽률 낙엽에 대한 조사, 낙엽률 조사. 이 낙엽률 조사를 왜 했어요?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 낙엽률 조사를 했었죠. 그 다음에 나무 피해 조사를 했습니다. 고사나무 그죠? 그 다음에 뭐 과실 부부장 고사도 있었고 그냥 고사나무도 있었어요. 미보상 비율은 어떤 것이나 다 미보상 비율은 조사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육아 타박률, 낙엽률, 나무 피해 조사를 했던 이유는 그걸 조사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최대 인정 피해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 최대 인정 피해율을 평년 착가수에 곱해주는 것을 최대 인정 감소량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개의 피해 중에 가장 큰 값입니다. 그것을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하고 그것을 평년 착가수에 곱해준 것을 최대 인정 감소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년 착가량 마이너스 우리 그 저가 착가량 한 것을 착가 감소량이었죠. 그죠? 그 착가 감소량과 지금 요 최대 인정 피해율 곱하기 평년 착가수 한 최대 인정 감소량 중에 작은 값을 주는 거예요. 많은 거 안 줍니다. 보험회사는 작은 거 줘요. 왜냐면 회사에 유리해야 되니까 항상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그 이해가 빠릅니다. 작은 거 보상해 줍니다. 큰 거 보상 안 해줘요. 보험금 더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착가 감소량과 최대 인정 감소량 중에서 작은 값을 이 가수원의 착가 감소량으로 하겠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 이제 조사해야 되겠죠. 그럼 이 이제 특정 위험 5종 한정 문제가 나오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겠죠. 왜냐면 육아 타박률도 조사해야 되고 낙엽 인정 피해율도 조사해야 되고 나무 피해율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해 때 문제가 실은 이제 나왔어요. 이제 나왔는데 문제 출제를 잘못해가지고 답을 다 맞게 적은 사람도 15점, 답을 틀리게 적은 사람도 15점, 한 줄을 적은 사람도 15점, 다 적어도 15점. 답을 하나도 못 적어도 15점 하고 전체 15점을 줬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타박률 조사 기억나시죠? 피해 육아에서 이제 밑에 피해 육아에서 전체 육아를 나눈 거예요. 그죠? 자, 전체 육아를 하면 피해 육아 플러스 정상 육아가 되겠죠. 낙엽 인정 피해율은 자, 단감 뜰분감에 한해서만 그렇다고 했어요. 단감 뜰분감은 낙엽이 가지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낙엽 율에 대한 이제 피해를 산정해 주는데 그 낙엽률은 낙엽률 하나만 갖고는 필요가 없고 낙엽 인증 피해율을 구하더라. 낙엽 인증 피해율을 구하는 공식은 1.011로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하루에 얼마만큼 감소돼 0.0014 0.14만큼이니까 0.014만큼이라서 0.0014 지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곱하기 경과일수 경과일수가 얼마나 됐어? 그만큼 경과일수만큼 해서 이렇게 낙엽 인증 피해율을 구하고 낙엽률은 우리 아시죠? 낙엽률 나누기 전체 낙엽수니까 낙엽수 플러스 차엽수가 되겠죠. 경과일수는 낙엽 우리 보장 시기 6월 1일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 요 기간 안에 경과된 일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과수의 보장 시기와 종기, 낙엽의 보장 시기와 종기가 달랐어요. 그죠? 낙엽과 그 과수 같은 경우는 9월 1일부터 해서 11월 15일까지였고요. 그죠? 아니죠. 11월 30일까지죠. 과실 보장 종기는. 그리고 지금 낙엽은 6월 1일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 pH율을 구하는데요. 나무 pH율은 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그냥 나무 보장금에서 pH율은 실제 결과수 수분의 고사 결과주수였어. 그죠? 근데 이때 나무 pH율은 다릅니다. 이때는 어떤 재해인지를 생각하면 이게 좀 쉬워져요. 우리가 어떤 재해를 보장하는 겁니까? 특정의 모종의 한정이기 때문에 태풍, 그죠? 태풍, 강풍, 태우집, 우박, 집중호, 지진, 화재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나 뭐 이런 것들이 나면 바로 고사해버리죠. 그죠? 예를 들어서 태풍이 와가지고 절단이 돼버린다든지 도복이 돼버린다든지 이래도 죽어요. 그죠? 그래서 고사되는 나무 또는 도복이나 절단이 되는데 도복이 됐어도 완전 그 다 쓰러진 게 아니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죽을 만큼 돼버리면 고사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올해는 피해를 입어가지고 올해는 이제 수확이 안 되겠는데 내년에는 살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수확불능 주스라고 하죠. 그래서 수확불능 주스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왔다. 비가 많이 왔다 하면 이제 침수 피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해 있는 것만큼 다 피해로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사주수, 수확불능주수, 침수 피해 인정 주수만큼 다 더해서 이것을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뭐 고사나 수불은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문제 조건에서 줄 수도 있고. 자, 근데 그 조건 한 번 더 볼게요. 자, 고사는 어떤 거냐면 우리 그 나무 피율 기억나시나요? 절도범은 매우 철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절단, 도복, 매몰, 유실, 소실, 그죠? 뭐 침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에 뭐 소실 빠졌네요. 소실도 있죠. 소실도. 그때 절단이나 소실 여기 있네요. 절단이나 소실은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되면 이걸 고사로 봐주는 겁니다. 자, 도복은 이거 약간의 내용입니다. 도복은 45도 이상이고 근데 문제 출제에 되더라고요. 이게 몇 분의 몇 이상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매몰은 주간부 30% 이상이 매몰됐을 때 를 절단 고사라고 하고요. 수확불능은 절단과 소실이 잘 나오는데요. 2분의 1 이상일 경우에는 수확불능입니다. 자, 그러면 고사, 수불은 정해졌어요. 그럼 침수 피해 인정주수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나무 이렇게 있어요. 그죠? 나무가 있는데 뭐 요 아래에도 지금 가수가 막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저 위에도 이렇게 달려 있어서 침수가 이만큼 됐어요. 그럼 요 아래만큼은 침수가 된 거고 저 위에는 괜찮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어디까지 침수가 된 피해라고 인정을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침수 피해 인정주수 구하는 거는 그죠? 피해율의 10%를 우리가 표본주로 한다고 했어요. 그죠? 표본주로 하는데 그 표본주는 17주를 넘을 수 없다고 했고요. 그걸 구해가지고 표본주로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침수된 거, 침수되지 않은 거 해서 우리가 침수율을 구했어요. 그죠? 자, 침수율이라는 것은 침수된 착가수와 전체 착가수를 나눈 겁니다. 전체 착가수란 것은 침수된 착가수와 침수되지 않은 착가수를 더한 거겠죠. 그죠? 그럼 침수율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를 침수 주수에 곱해주면 그게 침수 피해 인정 주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침수 피해 인정 주수까지 있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육아 타박률도 구하고 낙엽 인정 피해율도 구하고 나무 피해를 구해서 여기서 제일 큰 값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을 가져와서 평량 착가량에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착가 감소량과 최대 인정 감소량 중에서 작은 값을 착가 감소량으로 하더라. 그러면 미보상 감소량은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앞에 미보상 감소량 양으로 할 때 착가 감소량 곱하기 맥스 미보상 비율이라고 배웠어요. 그럼 이때는 착가 감소량이 뭐가 되겠어요? 이거 둘 중에 작은 값이 착가 감소량이 되는 거죠. 최대 인정 감소량이 만약 착가 감소량이면 최대 인정 감소량이 올 거고요. 그냥 평착 마이너스 적착의 착가 감소량이 더 작았다고 한다면 이 착가 감소량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산정된 값이 이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미보상 비율, 그다음에 플러스 미보상 주수의 1주당 평균 착가수 곱하기 가입 가중은 같습니다. 자기부담 감소량 역시도 같습니다. 적착 플러스 가중에다가 착가 감소량 바로 더해줬는데 이때 착가 감소량도 여기서 산정된 값이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부담 비율 곱해주는 것 같고요. 자, 구분해야 될 거는 자연재해 조세화재 종합으로 가입해서 자연재해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착가 감소량은 평착에서 정착을 뺀게 되더라. 근데 특정위험 5종 한정일 경우에는
유가타박률, 낙엽률, 나무 피해 조사를 해서 그중 가장 큰 값을 최대 인증 비율로 정하고 평착 곱하기 최대 인증 비율을 곱한 것과 평착 마이너스 착가 감소량을 구해가지고 그 중에 작은 값을 이 가소원의 착가 감소량으로 결정하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죠.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일 때가 남았는데요. 자,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일 때는 뭐만 피해를 입어요? 나무가 피해를 입어요. 나무라. 자, 여기에는 침수가 있나요? 조수해하고 화재기 때문에 집중호우 아니기 때문에 침수는 없어요. 조수해하고 화재기 때문에 뭐만 조사하냐면 고사주수, 그다음에 수학 불능 주수, 그리고 앞으로 수학 불능 또는 수학 감소가 이후에 향후에 예상되는 주수까지를 피해율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 시 나무 피해율은 고사 플러스 수학 불능 주수 플러스 앞으로 수학 예상되는 예상 주수까지 더해서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를 해주면 나무 피해율이 산정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요 일부 피해일 때도 그러면 이때는 이제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이 요 나무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한 것과 착가 감소량 중에서 작은 값이 착가 감소량이 되는 겁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하지만 이 나무 피해율이나 유가타박률, 낙엽 인증 피해율, 나무 피해율 이 셋 중에 큰 값이나 그 둘 다를 어떻게 부르냐면 그것을 최대 인증 피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낙엽 인증, 유가 타박률 중에 큰 거, 그 다음에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일 때 나무 피율, 이걸 최대 인증 피율이라고 부르고 각각 이것은 최대 인증 감소량은 평착 곱하기 최대 인증 피율을 곱한 겁니다. 그것을 구해서 착가가 원래 착가 감소량과 최대 인증 감소량 중에서 작은 값을 실제 이 가소원에 착가 감소된 걸로 보고 착가 감소량으로 잡아주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까와 똑같이 수로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양으로 계산할 때는 저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수는 또 똑같습니다. 최대 인정 감소량이라고 있는데 감소 가실수가 되는 거죠. 평착 플러스 곱하기 최대 인증 피해율, 나무, 낙엽, 유가 타박률 중에 큰 거, 그 다음에 일부 피해일 때는 나무 피해율 중에 최대 인증 피해율 곱하기 평착을 해서 이것과 원래 착가 감소 가실수 중에 작은 값을 이 갈수원의 실제 착가 감소 가실수로 정하고요. 미부상 감소 가실수는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착가 감소 가실수 내려와서 미부상 비율에 미부상 주수 곱하기 한 주당 평년 착가수. 한 주당 평년 착가수는 품종이 한 품종일 때, 다품종일 때 구분해서 산정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기부담 감소 가실수는 적착수에서 요 다시 결정된 착가 감소 가실수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이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일 때 종합으로 들고 자연재해로 전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결국은 평년 착가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자기부담 감소량이었는데 지금 특정 위험 5종 한정이나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일 때는 그 값이 달라지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평년 착가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아니라는 게 요 두 보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가 감소 보험금을 구할 때 어떤 것을 좀 주의해서 풀어야 되는지 먼저 한번 짚어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할 게 착가 감소량이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가 감소량이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재해를 보장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저가전 종합위험 딱 문제가 나왔으면 이게 저가전에 자연재해 조수요 화재 종합으로 보험을 든 곳인지 가소원인지 아니면 특정 위험 5종 한정 특약을 든 곳인지 아니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보험을 들었는데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가 왔는지를 세 개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일이 되겠고요. 품목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품목은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인데 사과, 배냐, 그다음에 단감, 뜰분감인가를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요거는 이제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저희가 재해가 났을 때 그것을 낙과 피해가 있느냐 착과 피해가 있느냐 구분했었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태풍, 강풍 같이 묶습니다. 태우집,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그다음에 우리가 일소, 가을 동상회가 있었어요. 그죠? 자, 여기서 낙과 피해 있는 거 어떤 건지 기억나시나요? 낙과, 태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일소 다 낙과 피해가 있었어요. 그죠? 착과 피해 조사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우박, 일소, 가을 동상이었습니다.
착가 피해만 하는 조사, 가을 동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낙가 피해 조사만 한다는 것은 낙가 감소 가실수만 구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낙과 착가가 다 있는 곳은 낙가 피해도 조사를 하고 착가 피해도 조사를 하는 거죠. 가을 동상인 같은 경우는 착가 피해만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낙가 피해만 조사하는 거, 태풍, 집중호우, 지진, 이 화재, 요거는 그러면 착가에 대한 피해는 없느냐? 있다고 했잖아요. 태풍과 바람 진짜 비바람 많이 불면 착가된 가시도 조금씩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자, 사가 대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이 낙가 피해가 있었을 때 요 가수들은, 요 재해들은 착가 피해를 따로 산정하지 않는 대신에 낙과 그 감소 가실수를 정할 때 곱하기 7%를 더 가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7%이기 때문에 100%에서 7%니까 1.07이 되는 거죠. 지수로는. 그래서 곱하기 1.07에서 요거만큼 착가 피해 입은 거를 낙과에다 더 이렇게 더 해줄게 라고 해서 곱하기 1.07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낙엽 조사를 따라 하거든요. 낙엽률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낙엽 인정 PO이라는 것을 구해주고요. 그리고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뒷부분 우리가 가실손해보험금 하면서 배우겠지만 단감 떫은감 같은 거 앞에 우리 피해사실 확인조사 했을 때도 배웠어요. 제가 그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에 입이 피해를 입었는데 입이 전체 입이 50% 이상이 고사를 했다고 하면 전체 입의 50%면 엄청 피해를 많이 입은 거예요. 그때는 정상적인 잎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피해 구성률 할 때 정상적인 잎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피해 입은 거로 봐줄게. 얼마만큼? 0.31%만큼. 그래서 피해 구성률을 할 때 정상 과실수 곱하기 0.003 하나 이래서 이것도 피해 입은 것처럼 해서 피해 구성률을 계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07을 곱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먼저 저가와 착가수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 저가와 착가수 계산이 틀려버리면 보험금 계산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단식으로 문제를 내요. 저가와 착가수를 계산하시죠. 조사 산정하시오. 그다음에 한 주당 평균 착가수를 산정하시오. 그 다음에 착가 감소랑 산정하시오. 미부상 감소랑 산정하시오. 자기부담 감소랑 산정하시오. 보험금 산정하시오.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만일 이 첫 번째가 뭐예요? 저가 착가수 계산이잖아요. 저가 착가수 계산이 아침에 1번 문제를 냈는데 틀렸어요. 그럼 뒷문제는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줄 쫙 까서버립니다. 왜냐면 저가와 착가수가 틀려버리면 자연재 조수의 하재 종합이라 하더라도 평년 착가량에서 저가와 착가량을 빼서 우리가 착가 감소량을 구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저가와 착가수기 때문에 저가와 착가수가 틀려버리면 보험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답이 다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저가 후 착가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주당 평년 착가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자, 품종이 하나일 때는 우리 과수원의 전체 평년 착가량의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품종이 여러 개일 때는 전체의 평년 착가수죠. 착가수 곱하기 품수 제외 방식별 표본 주수분의 착가수 합계 나누기 다시 실제 가입 주수를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중 중요한 사항은 구분되게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고사주수냐 수학불능주수에 따라서 저가 전도 중요하지만 나무 피해율을 구할 때 중요하지만 저가 종료 이후에는 무피해 나무 그 피해 가실수 정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고사주수냐 이게 수학불능주수나 침수주수냐 구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적 감수량을 구할 때 나중에 이건 이제 과실손해 보험금 계산할 때요. 감수 과실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지진 당장 재해가 많잖아요. 태우집 지진 화재 일소 가을 동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겠어요. 재해를 가면 태풍 우박
집중호 한 3개만 내도 힘든데 여러 가지 재해를 많이 냈다고 하면 감소가 실수가 태풍으로 온 감소, 낙가 감소가 실수, 우박이었다면 착가 감소가 실수, 낙가 감소가 실수, 집중호, 낙가 감소가 실수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나중에 다 더해서 그걸 더한 것이 누적 감소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 감소 가실수가 막 계산을 다 해놨는데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게 감소 가실수여서 이게 누적 감소량에 포함되는지 헷갈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지에다가 우리가 답안지에다가 내가 이거 나중에 누적 감소량을 할 거기 때문에 동그라미 이렇게 쳐놔요. 이렇게 쳐놓으면 이거 문제 꺼서버립니다. 우리가 매길 때. 왜냐면, 우리 답에는 어떤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식이나 답 외에는. 그래서 저희가 볼펜도 검정색 볼펜만 사용하잖아요. 색깔 볼펜은 못 씁니다. 그것처럼 어떤 표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감수 가실수록 이제 산정할 걸 뒤에 개자를 꼭 붙여주는 겁니다. 만약 낙가루에서 1000개가 감소가 됐어. 그럼 1000 뒤에 1000개라고 해주면 개자 붙인 것만 쭉 골라가지고 감소 가실수를 산정하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만 알 수 있게 구분하는 겁니다. 개는 몇 개, 이거는 그거잖아요. 우리 단위잖아요. 단위기 때문에 표식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꼭 보험금은 꼭 1000단위로 구분해서 점 찍는 건 기본이죠. 그죠? 자, 그리고 단감 떫은감 구할 때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합니다. 낙엽 인정 피해율을 구하는데 보통 다른 거는 피해율이 그냥 낙가 피해 구속률 마이너스 맥스 A값만 해요. 그죠? 착가도 착가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값만 합니다. 하는데 낙엽률은 자, 미보상 비율을 곱해줍니다. 낙엽 인정 피해율, 그죠? 마이너스 맥스 A 곱하기 1 곱하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1 곱하기 미보상 비율 아니고요.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입니다.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하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볼게요. 자, 왜냐면 착가 감소 보험금, 가실손해 보험금 구하는 이 저가전 종합비용 보험금 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태껏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작년에만 유일하게 5점짜리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계속해서 15점짜리로 문제가 출제됐었단 말이에요. 15점 하나 날려버리면 너무 저희가 타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맞춰야 되는 이 문제가 이 저가전 종합비용의 보험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착가감소 보험금 구할 때 주의할 점. 이거는 지금 전체 보험금입니다. 사실은 저가 전에 감수량을 구할 때 제가 재해마다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재해마다 다른데 자연재해 조수. 예를 들어 자연재해만 있다고 했을 때는 평년 착가세에서 저가 착가세 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일부 피해일 때 특정 5종 한정일 때 최대 인정 감수량 적용한다고 했죠. 그죠? 함수량 적용해서 팽짝에서 적작 뺀 거와 최대 인정 감수량 중에서 작은 값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요게 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가수원에 종합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를 보험을 들었는데 냉해도 왔고 냉해는 자연재해잖아요. 전체. 냉해도 왔고 또 두 번째 비슷한 시기에 멧돼지가 와갖고 일부 피해도 있은 거예요. 그럼 두 개가 겹쳐졌죠. 그럼 이때는 뭘로 계산해야 돼? 착가 감소량을. 그때는 자연재해가 있었잖아요. 전체 피해가 왔기 때문에 자연재해하고 똑같이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그때 착가 감소량은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 착가수 또는 평년 착가량에서 저가 착가량을 뺀 것을 착가 감소량으로 계산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미보상 비율은 맥스 미보상 비율을 큰값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품종이 달라서 어떤 품종은 15% 어떤 품종은 10%라고 한다면 15%거 적용하고요. 나중에 종합비용 가수나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금 계산식을 배우면서 이제 미보상 비율도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미보상 비율은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제초 상태 불량이라든지 병해충 상태에 따라서 이제 미보상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영농 관리 등 관리 부족으로 인한 이제 세 가지 품목으로 나눠지는데 만일에 병충해로 인해서 15%한 품종은 10%라고 한다면 이 15% 큰 값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하나는 병충해고 하나는 이건 제초관리 부족이었어요. 그러면 이 각각 다르잖아요. 지금 미보상 적용한 거. 그러면 각각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게 합니다. 그래서 병충해와 제초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개를 합산해서 미보상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그냥 그런 표시 없이 미부상 비율 15%, 미부상 비율 10%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큰 값 적용입니다. 자, 누적 감수 과실수 산정할 때 요거는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산정할 때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 이제 어떤 거냐면 저희가 1과목에서 배웠어요. 이건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1과목에서 차가 손해 감소 과실수를 배웠어요. 그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차가 피해를 입었지만 차가 피해에 대한 그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낙과량의 요 부분만큼 요거만큼 더 감소됐다고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또 다르게 차가 피해 감소 이제 적가 전에 이제 차가 피해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종합으로 보험을 들었고 조건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가 피해 감수 과실수를 산정을 하는데요. 이 차가 피해 감수 과실수 산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1과목에서 배웠습니다. 그때 차가 피해 감소 과실수는 저희가 그거 배웠죠. 이거는 좀 그거 값이 아니네요. 다른 이야기네요. 저는 차가 감소 과실수 60% 미만 60% 이상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네요. 이 차가 피해 감소 과실수는 그거네요. 지금 차가 감소량을 수료했을 때 차가 피해 감소 과실수는 맥스 값을 적용한다는 거 그거 말하는 거네요. 그죠?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볼게요. 자연재해 조수의 일부 피해 발생일 때는 당연히 차가 피해 감실 가수성 맥스의 값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부 피해였었다고 하면은 제가 최대 인정 피효율 곱하기 평년 착과량 해서 최대 인정 감수 과실수를 이제 정하는데 그거하고 실제 착과 감소량 중에 작은 값을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연재해도 오고 조수의 일부 피해도 왔을 때는 그 중에 큰 값을 적용합니다. 둘 중에 차가 감소량과 우리 최대 인정 피해율 했을 때 최대 인정 감소량이 되겠죠. 그 중에 큰 값을 차가 감소 과실수로 산정하더라. 다음 자연재해만 발생했을 때도 역시도 차가 피해 감소 과실수 산정은 맥스 A값 적용입니다. 자,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 발생일 때 볼게요. 차가 피해 감실 잠깐만. 이거 그 값 아니네요. 제가 적고도 제가 헷갈리네요, 지금. 제가 한 번 더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거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저가 종료 이전에 처음에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 종합으로 보험은 들고 자연재해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차가 감소 과실수를 산정하는데 그게 이제 저가와 착가수와 평년 착가수로 산정을 했었어요. 그죠? 저가와 착가수를 평년 착가수분의 저가와 착가수를 나눠서 그죠? 이걸 착가율이라고 했죠. 나눠서 60% 미만인 경우에는 저가 착가수 곱하기 5%에서 그죠? 착가소연 손해를 정해줬고 그다음에 60% 이상에서 100% 미만일 경우에는 5% 곱하기 저희가 40% 분의 100% 마이너스 착가율 해서 계산하는 거 배웠었죠. 그죠? 그거 지금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할 때 만일에 자연재해 조수의 일부 피해가 다 있었다고 하면 자연재해가 포함됐기 때문에 차가 피해 감소 과실수를 산정해 주는 거고요. 자연재해만 발생은 당연히 차가 피해 감소 과실수 산정이고 자, 조수의 화재 일부 피해만 있다든지 5종 한정일 경우에는 우리 조건이 만족하지 않잖아요. 적과 전에 종합으로 보험을 들고 자연재해 피해일 때만 차가 피해 감소 과실수를 산정하는데 일부 피해라든지 5종 한정은 그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차가 피해 감소 과실수를 산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제가 이거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넣어놨는데 설명을 왔다 갔다 해갖고 조금 더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헷갈리시지 마십시오. 차가 손해 감수 과실수 산정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건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제가 과실손해보험금을 하잖아요. 과실손해보험금 할 때는 감수과실수 이제 저희가 할 때 제일 첫 번째 구하는 게 차가손해 감수과실수기 때문에 그때 차가가 손해감수과실수 설명하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버려서. 예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적과전 특정규모 5종 한정 미가입이네요. 미가입이요. 한정 가입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종합으로 가입했다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저가전 보장 수준 50%라는 얘기는 곱하기 70% 하지 말고 50%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평년 착가수가 5만 개네요. 가입 가중이 400g이고요. 가입 가격이 1,500원. 가입 주수가 500주. 그러면 이거 한 주당 평년 착가수 바로 나와버리죠.
한 주당 평년 착가수 어떻게 구하나요? 자, 평년 착가수 나누기 가입 주수 500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눠버리면 몇 주가 나와요? 100주가 나오네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한 주당 평년 착가수 먼저 구해라. 그 다음에 저가 착가수 구해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평년 착가수는 나왔어요. 100개네요. 그죠? 자기 부담 비율 20%, 모든 가실수와 감수량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돼 있네요. 재해는 냉해가 왔습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보장에 냉해 전체적인 자연재해 맞죠? 사고가 10일이 났고 11일자에 조사를 했고 28일자에 저가수 착가수 조사를 했네요. 자, 표본주가 몇 주냐? 모른다. 물음표 돼 있어요. 그죠? 표본주가 한번 구해야 되겠죠. 자, 표본주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전체 실제 결과주수에서 뭐 뺄 게 지금 뭐 미부상 주수밖에 없네요. 그럼 실제 결과주에서 미부상 주수 빼면 조사 대상 주수 나오나요? 그럼 500에서 20주를 빼면 480주 조사 대상 주수가 나왔어요.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하면 우리 가수원의 전체 표본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주 바로 나와버리네요. 11주. 자, 11주가 나왔어요. 11주가 나왔는데 표본주의 착가수가 1133개. 그럼 한 주당 얼마 나오겠죠? 그죠? 그것도 그죠? 다음 주당 착가수까지 구했어요. 주당 착가수까지 구하면 103개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주당 착가수가 나왔으면 주당 착가수 곱하기 우리 가소원의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저가 후 착가수가 나오나요? 자, 주당 착가수 103개 곱하기 480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저가 후 착가수가 49,440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적착이 나오면 팽착 마이너스 정착 곱하기 가입가중 하면 바로 착가 감소량이 나옵니다. 그죠? 팽착 5만 개, 저가 착가수가 49440, 가입가중이 400g이기 때문에 0.4를 곱해주면 224kg이 나오네요. 자, 미보상 감소량은 실제 여기 감소된 거 이거 곱하기 바로 미보상 비율이죠. 양으로 지금 계산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들어옵니다. 224 들어오고 미보상 비율이 얼마라고요? 미보상 비율이 여기 10%라고 돼 있네요. 0.1 플러스 미보상 주수가 20주입니다. 20주인데 우리가 한 주당 평년 착가수를 구했어요. 100주네요. 100 곱하기 그 가입 가중 해줘야 되죠. 0.4 가입 가중 해주면 미부상 비율이 822가 나오네요.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하지만 제가 지금 낙수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요거 캡처 떠서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자기부담 감수량은 적착수 곱하기 가입 가중, 적착은 나왔죠. 49,440개 곱하기 가입 가중 0.4 곱하기 앞에 착가 감소량 물 구했죠. 그죠? 224 더하기 자기 부담 비율. 결국 보세요. 요거를 하면 지금은 자연재해 조수의 하지기 때문에 평년 착가량 곱하기 그 자기 부담 비율 한 거가 똑같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구하면 지금 몇이 나오냐면 제가 계산기로 한번 해볼게요. 49440 곱하기 0.4 더하기 224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면 이 부분이 2만이 나와요. 이게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리가 이제 평년 착가수에다가 가입가중 해버리면 바로 된다고 했잖아요. 자, 평년 착가수에 5만 주예요. 5만 주 곱하기 가입가중이 0.4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50000 곱하기 0.4 하면 2만 바로 나오죠.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적과 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종합으로 보험을 들었고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였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기부담 감수량을 구할 때 기준 착가량은 바로 평년 착가량이 되더라라고 기억을 해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착가 감소 본공 구해볼게요. 그러면 자, 224 착가 감소량이 나왔고 미부담 감소량이 822, 자기부담 감소량이 4,000이나 나왔네요. 그러면 당장 봐도 보세요. 착가 감소량보다 뭐가 커요? 미부상 감소량, 자기부담 감소량이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죠. 마이너스 값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 착가 감소 보험금 지급 조건이 뭐였어요? 착가 감소량이 자기부담 감소량을 초과할 때 주는 보험이랬잖아요. 초과가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가 감소 보험금이 0원이 되는 겁니다. 0원이 됐어요. 그죠? 안 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저가 종료 이후에 또 이제 가실손에 막 이렇게 막 재해들이 와서 막 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뒤로 이제 가실손해보험금을 줄 수 있어요. 착가 감소 보험금을 안 줬다고 해서 가실손해보험금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뒤에 재해가 와서 감수가 되면 가실손해보험금은 줍니다. 그때 그러면
제가 항상 그 보험금은 자기부담 감수령을 제해야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우리 자기부담 감수령을 다 못 제했잖아요. 못 제했기 때문에 지금 차가감소 보험금이 안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가실손해보험금을 구할 때 그럼 자기부담 감수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1과목에서 지문으로는 배웠습니다. 자기부담 감수량에 적과전에 차가 감소량을 빼고 적과전에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가실손해보험금 계산할 때 자기부담 감수량으로 산정한다. 이때 자기부담 감수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라고 지문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 말이에요. 0보다 작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0이 된 것던 거예요. 차가 감소량은. 그죠? 자, 가실손해보험금 자기부담 감수량은 그러면 이 그 자기부담 원래 내 자기부담 감수량이 4천이었어요. 그죠? 그럼 4천에다가 차가 감소. 원래 자기부담 감수량만큼 지할 건데 앞에 내가 차가 감소를 보험금을 못 타먹었어. 못 타먹었어. 내 감소된 것만큼은 내 감소량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때 224 내 감소량이 온 거예요. 근데 왜 또 미보상 감소량을 빼주냐? 감소량금 된 것만큼만 빼줄 건데 미보상은 보상하는 제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인정 안 해줄 거야. 감소량에서 제외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24의 미보상 감소량을 빼주는 겁니다. 빼준 거. 이 값을 먼저 계산하고 그 자기부담 감소량에서 이걸 빼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부담 감소량이기 때문에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죠? 곱해주면 920 해가지고 자기부담 감수량에 나오는 겁니다. 이 문제 캡처 한번 하셔가지고 찬찬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거 문제는 자연재 조세 하재 전체 자연재 종합에 자연재 피해가 왔을 때고요. 똑같은 지금 조건인데 제가 지금 일부 피해로 가져왔어요. 이거 지금 조건 똑같습니다. 조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부 피해라는 겁니다. 미가입했고 저가전 보장số 50%까지 같아요. 자, 그러면 조수의 하재 일부 피해라고 하면 제가 뭘 구한다고 했나요? 나무 피해율을 구한다고 했죠. 나무 피해율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나요? 그 고사나무 플러스 수확불능나무 플러스 수확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죠? 수확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는 예상 주수 플러스, 자, 요거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눴어요. 그죠? 자, 요거 한번 구해 볼게요. 앞에 부분은 똑같습니다. 평년 착가수 구했던 거, 다음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주수는 지금 달라지겠죠. 앞에는 미보상 주수만 20주 있었는데 지금 여기 화재가 있었으니까 나무 피해 소실 고사에서 고사 주수가 30주 있네요. 30주만큼 더 빼주니까 조사 대상 주수는 지금 달라졌어요. 450주. 조사 대상 주수가 달라진다는 건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가 후 착가수 조사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주당 착가수도 같습니다. 대신 저가와 착가수는 주당 착가수의 조사 대상 주수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 주수가 달라지니까 저가와 착가수가 지금 달라졌습니다. 46350 달라졌죠. 자, 그러면 평년 착가수에서 먼저 저가와 착가수 빼 착가 감소라는 걸 먼저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계산했더니 3650. 아까는 양으로 계산했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 수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무 피해율입니다. 자, 소실 이거는 20 플러스 30이 아니겠네요. 일부 나무 피해 30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30주로 변경할게요. 30주. 문제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조금 제가 변경하면서 이거 조금 오류가 났어요. 30주 바로 소실고사네요. 그래서 30주 나누기 실제 결과지수 500 했더니 계산은 같죠. 나누기 500 했더니 0.06 해서 6% 나오네요. 나무 피해율은 6%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대 인정 감소 가실수는 팽착의 최대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을 바로 곱하는 거예요. 5만에다가 0.06 곱했던 게 3,000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것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자, 착가 감소량에서 최대 인정, 그죠? 피해 감소량을 이제 비교해서 작은 값 한다 했잖아. 어떤 게 작아요? 3,000개가 작잖아요. 그럼 최대 인정 감수량이죠. 감수량인데 지금은 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인정 착가 감수 가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그 착가 감소 가실수가 되는 거죠. 자, 둘 중에 작은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게 되는 겁니다. 3,000개. 그럼 미보상 감수 가실수도 요거 가지고 하는 거죠. 3,000개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10%. 0.1. 그다음에 미부상 주수가 20주네요. 20주인데 우리가 지금 한 주당 평균 착가수 100개 나왔기 때문에 100개 곱하니까 2,300개가 나왔어요.
자기 부담 감소 가실수도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거잖아요. 네, 이거 차가 감소 가실수에다가 그죠? 그 저가 차가수 어디 있어요? 저가 차가수 46350개에 우리가 차가 감소 가실수를 더했다.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을 곱했더니 그 9,870개가 됐어요. 그죠? 요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양으로 지금 이제 다시 환산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대로 이 수치 그대로 가져오는 거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죠? 이 수치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3,000에서 미부상 2,300개, 그 다음에 자익부담 값은 9,870개인데, 이거는 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 가중 곱해가지고 양으로 환산해 주는 거예요. 곱하기 0.4. 그리고 그럼 가입 가격이 얼마? 1,500원에 우리가 0.5 50% 보장해 준다. 그냥 5% 50% 해주면 이게 이제 값이 나오는데, 이건 역시도 지금 차가 감소량이 자기 부담 감소량을 초과하지 못했네요. 그러면 차가 감소 보험금이 0원이 되더라. 이거 역시도 제가 이거 낙서 조금 덜 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캡처 뜨셔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무 위에 올린 건 20 플러스 30 아니고 그냥 30입니다. 30. 요것만 계산해가지고 근데 답은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이거 일부 그냥 소실 고사도 넣고 뭐 이렇게 수학 불능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넣으려 하다가 문제를 고사로만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조금 바꾸면서 오차가 있었습니다. 특정 이염 5종 한정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아까는 사과 품목이었고 지금은 단감 품목이네요. 특정 이염 5종 한정에 가입했고 보장 수준은 50%라고 했습니다. 자, 이 조건도 그대로 있고요. 자,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건 육아 타박률, 낙엽률, 나무 피해율 구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를 구해가지고 이 중에 어떤 값 제일 큰 값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육아 타박률 20에 정상이 180입니다. 그러면 육아 타박률부터 구해 볼게요. 20에 20 플러스 180 전체 하면은 자 10% 나오네요. 낙엽 인증 피해율은 1.012로 낙엽률 바로 좋네요. 12% 마이너스 0.0014 경과일수 10 좋네요. 10 계산하면 10.74가 나옵니다. 나무 피해율은 8% 바로 줘버렸네요. 그중에 제일 큰 값 뭐예요? 낙엽 인증 피해율이죠. 이게 제일 큽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그죠? 최대 인증 피해율을 잡아주고 요거를 평년 차가수에 곱해주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자, 한 주당 평년 차가수 구해봅니다. 4,000개의 가입주 400주기 때문에 이것도 평년 차가수는 그냥 100개네요. 자, 평년 차가수에서 저가 차가수를 빼가지고 먼저 차가 감소량도 구해 놓는 겁니다. 그죠? 차가 감소 가실수가 10,000개가 나왔네요. 10,000개가 나왔고 이제 최대 인증 피해율을 구했기 때문에 뭐예요? 평년 차가수에다가 요 최대 인증 피해율을 곱해주면은 최대 인증 감소 가실수 나옵니다. 그죠? 나왔는데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그 두 개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차가 감소 가실수는 10,000개가 나왔고 최대 인증 감소 가실수는 4,296개가 나왔어요. 둘 중에 작은 값 적용한다 했기 때문에 4,296이 차가 감소 가실수가 되는 겁니다. 적은 값 준다. 보험금은 돈 많이 주는 거 안 준다고 했죠. 자, 적은 값 적용하고요. 그러면 미부상 감소 가실수는 이 값이 그대로 내려와서 미부상 비율 얼마인가요? 15%네요. 15% 곱해주고 미보상 나무가 10주가 있네요. 자, 10주 곱하기 주당 평년 차가수가 100개. 100개 곱해주면 미보상 감소 가실수도 구해집니다. 다음에 이제 자기부담 감소 가실수는 먼저 저가 차가수 구해야 돼요. 저가 차가수가 3만 개라고 줬네요. 3만 개에다가 저가 차가수 바로 줘버리면 우리 그 문제 풀이하는 과정을 하나 생각하는 게 때문에 문제 좀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다음에 그 최대 인정 감소 가실수가 4,296개가 나왔기 때문에 더해서 자 자기부담 비율 20%네요. 20%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 수치 그대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수로 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최대 인정 감소 가실수 마이너스 미부상 감소 가실수에 자기부담 감소 가실수 곱하기 뭐예요? 가입 가중이 200g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양으로 환산해 줍니다. 곱하기 가입 가격 1,200원 곱하기 0.5 하는데 보세요. 여기도 지금 차가 감소량보다 차가 감소 가실수보다 자기부담 감소 가실수가 더 큽니다. 그죠? 그죠? 그럼 이게 좀 초과가 되나요? 안 되죠. 자기부담 감소량도 지금 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감소 보험금은 없는 겁니다. 대신 나중에 가실 손해 보험금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자기 부담 감소 가실수가 6,859개인데 원래 내가 지금 현재 감소된 게 얼마야? 4,296개가 감소가 됐는데 그래서 미보상은 얼마야? 저가 전에 1,644개만큼은 인정 안 해주겠다. 그래서 요거만큼 빼버리면 요거에다가 원래 이제 가입 가중 지금 수니까요. 가입 가중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이거는 곱해주면 그 후에 우리가 가실손해 보험금 때 자기 부담 감수량을 미리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구해놓으면 나중에 가실손해 보험금 할 때 자기 부담 감수량 이거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되거든요. 이거는 차가 감소 보험금 저가 종료 이전에 바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똑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와 나무 일부 피해인데 그죠? 하나는 일부러 양으로 해서 풀어봤고 하나는 수를 가지고 풀어본 거예요. 이렇게 풀어본 이유는 캡처를 떠가지고 직접 문제풀이를 해보시면서 내가 어떤 게 편한 건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양으로 계산하는 게 편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 나는 전부 다 수로 계산해서 양으로 그냥 환산하는 게 더 편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양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수로 계산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계산 방식을 골라서 사용하시라고 일부러 양으로 먼저 한번 풀어드렸고 수로로도 한번 풀어드렸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 맞춰가지고 계산하십시오. 익숙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가지고 자연재해 조세 하재 종합으로 들었을 때와 일부 피해 들었을 때 값이 달라지죠. 그죠? 이거 비교해 보시라고 똑같은 문제 가져온 거고요. 다음에 특정 위험 5종 한정. 이거는 이제 앞에 이제 계산 문제 하면서 저가 착가수 구하는 거나 이런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저가수 착가수 값을 바로 줘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최대 인증 비율 구해가지고 원래 이제 착가 감소량과 최대 인증 비율 중에서 어떤 값이 더 작은지 결정 내려가지고 실제 우리 가수원에 착가 감소 과실수를 산정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이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자연재해 조수의 종합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또는 조수의 하재 일부 피해가 나온다 또는 특정 위험 5종 한정이 나온다고 문제를 품종을 한 품종을 내준다 또는 다품종 여러 품종을 내준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금의 보험금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착가 감소 보험금이었고 오늘 저희가 착가 감소 보험금을 배웠어요. 오늘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 뭘 배우겠어요? 가실손해 보험금에 대해서 배우겠죠. 가실손해 보험금은 각각 재해에 대한 감수 가실수를 구하는 게 또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배우신 거 정리를 먼저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이걸 내 걸로 안 만들면 다음 시간 가실손해 보험금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혹시 안 되셨다고 하면 제가 이제 조금 부족해서 이 설명을 잘 못하든지 못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저가전 종합이요 엄청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예시 그 영상들이 특히나 유명한 인강들 예시 영상도 올라온 것들 있을 겁니다. 그런 거 검색해가지고 찾으셔가지고 꼭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이 개념을 정확하게 딱 잡으시고 내 걸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를 해보시고 이 문제는 그저 한 번만 푸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이제 날마다 풀어보면 더 좋고요. 자주 풀어가지고 문제가 착착착착 이제 저절로 수수수 이렇게 풀어질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실은 이제 우리가 이 과목 들어갔으니까 문제풀이 계산 문제를 계속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들은 한번 풀어보고 내가 이거 이해됐다 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제 또 다른 품목 배우고 또 다른 품목 배우면 앞에 거 다 까먹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하나씩 한 품목씩 풀어보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품목 몇 가지만이라도 날마다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문제를 쉬지 않고 풀어보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게 뭐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 몸에 익어서 까먹지 않는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쉬지 않고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산식을 내 것으로 만드신다고 한다면 주관식으로 서술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산식을 다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은 서술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산식 전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보험금 산출하셨다고 하면 다시 업방 보셔가지고 설명글 있죠. 업방의 설명글을 진짜 주석 하나 빠뜨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한 번 더 읽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과실손해보험금 가지고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전 종합위험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고 조금 난해해요. 그래서 아마 강의 시간이 제가 봐도 좀 길어졌을 것 같네요. 그래도 꼼꼼하게 강의도 들으시고 그리고 업방도 보시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강의도 찾아서 들으시고 하셔가지고 저가전 종합위험만큼은 꼭 내 것으로 해서 저가전 종합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는 15점 득하고 가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오늘 이것을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